한 주간의 전략 틀을 세워보겠습니다. 스페셜 원이고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현재 지수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수 상황은 여전히 마이너스권이어서 좀 불안불안하다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지수의 포인트는 어디에 맞추고 계세요? 네, 지난주 아무래도 출연했던 프로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고, 공개방송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연준의 스탠스 변화가 조금 의심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갑자기 최종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뭔가 가능성을 열어둔 듯한 모습. 이것이 아이러니하게 CPI도 발표를 앞두고 이런 연준의 스탠스 변화가 있어서, 지난 한 주 동안에 국내 증시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야기시킨다는 측면이 굉장히 좋지 않는데, 지난 금요일에 이제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좀 아쉽게도 CPI 발표를 앞두고 먼저 나왔는데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결국은 긴축 우려와 금리 인상 공포가 수심을 좀 악화시키는 측면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모습은 역시나 지금 나스닥 차트 선물 모습을 보고 계신데, 지난 금요일에 선물 모습도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저가가 1.1%가 빠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이런 모습들 결국은 불확실성을 제기시키기 때문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11월에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는 7.4%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13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도 지난달보다 덜 하락하거나 아니면 조금 오르지 않느냐. 이런 측면을 연준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에 대한 경계감이 좀 커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이 연준이 최종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적으로 좀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결국은 CPI 지표가 좀 발표가 나오고 FOMC의 정책적 방향성이 좀 나와야지만 금주의 움직임이었던 등락 과정이나 좀 하단 지지력 테스트가 마무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섹터라든지 업종을 좀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혹은 이슈가 있을 만한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금주에 좀 보게 되면 월요일날 이제 첫 출발인데요. CPI를 좀 앞두고 연준의 이제 변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FOMC 회의 때 명확한 연준의 방향성 필수 체크가 좀 필요했겠죠. 최종금리라든지, 다음 금리 인상폭, 점도표 변화 이런 등등의 이슈를 좀 앞두고 있는데, 역시나 한 주가 출발하는 지금 특징을 좀 보게 되면 여전히 좀 빠른 순환매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변화 움직임이 있었던 게 첫 번째는 오늘 5G의 좀 강세인 것 같습니다. RFHIC라든지, 이노바이러스, 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5G 같지 않았던 종목은 HFR이 될 것 같고요. 인빌딩 중계기 쪽인데, 인빌딩 중계기 쪽으로는 HFR 또 HFR의 소형주, 후발주 자격인 솔리드도 상당히 움직임이 좋고요. 삼성전자의 인도 진출이라든지 이슈화가 좀 지속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통화투 시청자분들도 이제 5G에 상당히 이제 많이들 좀 몰려 계시고 관심들이 많으신데, 이제 뭐라고 할까요? 좀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섹터라고 좀 보여지고, 실적이 이제 좋다 했는데 3분기부터 좋아지는 섹터들이 있었고, 또 그 안에 5G도 분명히 종목이 있긴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실적 변화가 있는 5G의 종목 매수세가 조금 유입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CJ ENM 쪽과 컨텐츠 이슈가 영상 컨텐츠 쪽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스탠스를 좀 보게 되면 영상 컨텐츠는 웹툰 기반 드라마들이 최근에 시청률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영화, 또 아바타 2인가요? 개봉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 컨텐츠, 영화 관련된 종목들이 매수세가 지속 좀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측면이고요. 오늘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소형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21%대 강세 모습. 이런 좀 테마, 그리고 시장의 이슈화가 좀 집중되는 섹터들로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 CJ ENM, 컨텐츠를 중한 버킷 스튜디오, 영상 콘텐츠가 오늘 금주의 첫 시작은 좀 가볍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주들이 좀 있습니다. 건설기계라든지 등등,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과 등이 있는데, 이쪽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자면
앞으로 언젠가 휴전 협정은 오지 않을까라는 인식은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지속적으로 푸틴이라든지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뭐 핵 위협 등 이런 부분들은 악재적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금일 시장 대비 뭐 재건 관련된 기대감주들이 뭐 오늘 현대투자인프로가 2.7% 올라가는데 그래도 조정이라든지 찰치는 매물에 출현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시장 대비 약한 측면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디 좀 집중을 해봐야 될지 한 주간의 스페셜 원 공략 포인트 잡아주세요. 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제 부분들이 2차 전지와 이제 반도체, 뭐 주도주 쪽에서의 반등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주도주 쪽에서는 이제 보통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뭐 신재생까지 좀 포함되는 모습인데 이 4대 섹터가 상당히 조정폭이 좀 깊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와 그나마 유지해주던 2차 전지까지 좀 하락세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고점 대비 거의 17%씩 조정을 받았고 62동평균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뚫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소재업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금일 조금 장 초반 대비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은 반등세가 조금 나오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바닥권 지지로는 좀 보기가 어려워 보이고요. FMC 회의 전까지는 어떤 연준의 이 정책적 방향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도주 쪽에서는 이 등락 과정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특징이 이 낙폭 과대주라든지 아직은 뭐 시장에서 굉장히 뭐 하락의 깊이가 깊었던 종목들 중에서 좀 경기 침체 연동성을 피해가는 이 빠른 섹터들 위주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테마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가장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게 연말 기대감이 있거나 뭐 엔터나 컨텐츠가 되겠죠. 또 중국 관련된 주들이 지속적으로 좀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기 침체 국면하고는 좀 무관한 섹터들. 특히나 이제 주도주 쪽에서는 이제 스탠스를 잘 취해야 되는 측면은 인내심이 좀 필요한 구간인 것 같고요. 순환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중국 관련된 주들이나 컨텐츠 관련된 주들이 이제 지속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 이쪽 부분도 어떤 상승 모멘텀이 끝나게 되면 분명히 찰실 매물이 출현할 거기 때문에 저점에서 고점 매도 전략, 치고 빠지는 전략을 잘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섹터 변화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리오프닝, 그 안에서도 영상 콘텐츠, 중국 관련된 주들. 저점 매수가 좀 가능한 부분은 선별화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부품, 건설기계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점 매수가 가능한 쪽이 반도체 부품하고 건설기계 쪽, 이쪽이라고 보시는 건데,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도 이런 종목군들 계속해서 지금 지지라인을 확보를 해주지 못한 채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바로 접근 가능할지 아니면 좀 바닥 잡는 거 보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네, 뭐, 지금 반도체 부품 쪽 같은 경우는 이제 PSK라든지, 뭐, SNS텍이라든지, 최근에 뭐, 상승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모습은 SNS텍 모습인데, 최근에 뭐, 31,600원까지 반도체 부품 쪽, 소재 쪽 안에서도 다른 형태의 모습을 좀 보여줬고, 31,600원에서 지금 이제 60일 전 지지적 테스트를 거쳐가는 모습인데,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 조금 들어갔을 때, 종목의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 쪽은 반도체 부품 안에서도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워낙 약세 국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 결국은 시장이 좋지 않을 거라는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이 선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선별화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 쪽이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기대감 주들은 역시나 뭐 핵 위협이나 이런 것보다는 언젠가 휴전 협정으로 가지 않겠냐는 긴 관점에서 눌림목 기간에는 매수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준 전문가였습니다. 뭐 계속해서 그 주도권을 오랜 기간 끌고 가기에는 좀 힘을 붙입니다.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또 이런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잘 가고 있어서 계속 갈 것 같지만은 역시나 좀 쌀 때 샀다가 많이 올랐다 싶으면은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는 게 좋을 것인가? 역시나 지금은 크게 좀 주목받지 못하는 종목 내에서 대안을 찾고 있는데요. 반도체 부품 쪽하고 건설 기계 섹터는 지금 현재 시세가 부진하다고 계속 버려둘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심 가져보자, 접점 매수의 기회를 찾아보자 이런 전략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페셜 원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장 9시 구간은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입니다. 양시장 0.5% 안팎의 하락권 흐름이고요. 원달러 환율도 장 초반보다는 조금 더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1310원 선 부근까지 갔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도 토마토TV와 성공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저는 장 마칠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